알지의 사랑받았어. 보지 못한 그 귀한 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저 문선명 선생이 그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주 집약해서 제가 그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만수대 인민대회당,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윤기복이라는 북한의 고위층 해외동포 원후위원장인가 그래요. 탈북자분은 보고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김다련 부총리 앉혀놓고 장장 2시간 연설을 하신 거에 일부 나온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나머지 얘기는 더 엄청나답니다. 북한은 남침한 거를 사과해라. 핵무기 포기해라. 아까 이 얘기는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지 않지, 안 보이지만 존재하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진화론 얘기하는 게 진화를 얘기하기 전에 수컷 암컷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있어서 진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거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북한에 가서 저런 북한의 고위층들한테 한 얘기는 저 얘기가 김일성이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같이 갔던 수행했던 분들이 우리는 이제 김일성 만나는 거는 고사하고 목숨 부지하고 살아나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일성 만나죠? 김일성 만나요. 김일성 만나가지고는 여기서 여러분 역사적인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문선명 총재 김일성 왜 만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야, 이게 남북 경협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가서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또 어떤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익을 목표로 해서 북한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은 표가 오잖아요, 그죠? 그 문선명 총재는 왜 갔냐? 이게 여러분 완전한 차이점이 뭐냐면요, 문선명 총재는 진심을 가지고 김일성이 설득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왔어요. 왜 이 시점에 그러면 북한은 문선명 총재를 북한에 불러들였냐 이 말이에요. 반공주의자 문선명 총재를. 당시에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한국 밖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문선명 총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선수들끼리는 알아보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근데 당시에 여러분, 김일성은요, 충격 속에, 김일성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가 충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해체돼 버렸어요. 소련에 북한은 굉장히 많은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원조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해체가 되고 동구라파의 공산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중국은 우리하고 수교를 맺잖아요, 그죠? 한국하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김일성을 비롯해서 북한 체제가 살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를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돌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문선명 총재였다는 생각에 문선명 총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문선명 총재가 호락호락 해가지고 그냥 북한 체제를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주체 세상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내 손잡고 남북 통일을 협조하게 되면 내가 당신들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거예요. 참사랑 통일도를 설파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김일성이 탄복을 하고 문선명 총재 끌어안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누가 잘하면 나만이 잘했으면요. 제가 좀 비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북한하고 문선명 총재가 이런 합의문을 당시에 발표를 했어요. 예, 이제 남북 통일로 간다라고 하는 합의문을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어떤 찬스를 가지고 북한에 누가 에이전트가 누가 아는 사람이 나를 북한에 데려가 줬다. 그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 관광 많이 가잖아요. 근데 문선명 총재의 북한 방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1950년대, 60년대부터 그 승공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승공운동을 통해 가지고 소련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냉전이 종식되는 상황 속에 김일성이 만난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남한이 문선명 총재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한번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평양에 가 있는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가 9시 뉴스입니다. 3시간 KBS. 동안 북한 주석 김일성과 만나서 남북한 경제협력 문제를 비롯한
4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비난 성명을 잇따라서 발표했고 검찰은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현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통일교 문선명 목사가 오늘 오전 함경남도 함의 추석궁에서 김일성을 약 3시간 동안 면담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문 목사와 김 주석이 오늘 면담에서 이산 가족과 통일 문제, 남북한 경제협력과 핵 문제 등 4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는 오찬을 겸해 열린 오늘 면담에서 김일성 주석이 북한은 현재도 앞으로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어제 윤기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공동 성명에 이어 오늘 김일성과의 면담 소식이 전해지자 이북 오도민회와 한국기독교교회 청년협의회 등 사회 종교단체 등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문 목사의 행위가 무책임하고 반국가적인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 목사의 북한 내 활동이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북 불가침, 핵사찰과 관련한 어제의 공동성명과 오늘 김주석과의 합의 내용 그리고 문 목사의 발언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사법 처리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네. 여러분 당시에 한국 정부가 문선명 총재하고 손을 잡았으면 통일의 기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배척을 했어요. 실정법 위반? 예. 뭐 기독교 단체, 뭐 이산 가족이 왜 반대를 합니까? 이건 도대체? 이런 얘기 이게 물론 뭐 91년도에 KBS니까 뭐 정부가 컨트롤하던 언론이죠.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역사적인 기회가 온 겁니다. 예,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공산주의를 이제 포기하고 시장 경제로 나오고 모든 공산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은 북한의 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김일성은 그걸 결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됐었죠. 물론 핵 문제가 93년도 처전합니다. 북핵 이슈가. 근데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에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도자가 죽는 그 사건은 우리가 역이용하게 되면 통일의 기회를 열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당시에 김일성이 죽자 문선명 총재는 당시 그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박보희 사장을 북한에 보냅니다. 그분이 북한 갔다가 4년 동안 한국에 입국을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조문 파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김일성이가 이 원수 같은 놈인데 무슨 조문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여러분들 이 역사적 순간이 기회가 날아가요. 제가 작년에 몽골을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평양 대사를 했던 영국 대사죠. 평양 주재 영국 대사 에버라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이 이야기를 토픽을 갖고 얘기한 건데 자기가 볼 때 남북 통일의 기회는 김일성이 죽었을 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조문을 가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손 한 번 흔들었으면 바로 통일이 되는 거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을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당시에 반공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반공이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김일성이 죽기 전에 93년도에 유언으로 남겨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강산 개발 사업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주냐 하면 통일그룹에 줍니다. 문선명 총재한테 맡깁니다. 근데 이거를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어디에다 주냐 하면 현대한테 줘요. 현대한테 줘가지고 이게 여러분 금강산 사업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돈 버는 사업으로다가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문선명 총재는 이 계획은 뭐였냐면요. 금강산 지구를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국제자본을 동원해서
한국의 어떤 재벌이 독점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자본을 컨소시엄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고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 말하자면 수입을 늘려줘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가 뭔지 시장 경제가 뭔지를 알려주고 북한의 외국인들을 들고 들어가서 북한을 개방시키고 이게 여러분 금강산 사업이었어요. 현대가 이렇게 끌고 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산료 장사했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비디오 찍고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현대 당시 그룹 회장은 현대 사옥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지금 금강산은 저 모양 저 꼴이 돼 있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통일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통일의 기회가 90년대 초반에 황금 같은 그 기회를 우리가 상실함으로써 여러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죠.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3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300만 명이 굶어 죽고 핵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무슨 ICBM이니 뭐 이런 거 개발해갖고 지금 핵탄두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죠? 이런 핵 개발 핵무장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돼버렸어요. 김정은 체제까지 돼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황금 같은 통일의 기회를 날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참 그런 거 보면 문선명 총재 불쌍한 분입니다. 일생을 놓고 노력했던 것들이 어디에 부딪히냐면 종교적인 편견 이런 거에 부딪혀요. 질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참 누가 잘 되는 거를 잘 못 봐요. 아주 배 아파하고 끄집어내려고 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참 안타깝죠. 예. 문선명 총재가 지난 2012년 92세의 일기로 돌아가셨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선명 총재가 끌고 오던 이 통일운동이 완전히 사분오열돼 버렸어요. 이 세파로 갈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이 분열된 참 부끄러움. 예. 그죠? 이게 아주 비극적인 문선명 총재의 마지막 참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왔다. 통일의 기회가. 통일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누구냐면 문선명 총재의 아들이신 문현진 박사님입니다. 네. 왜 다시 왔느냐? 김정일이 2011년 죽었죠? 김정일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때부터 문현진 회장이 통일의 기회가 왔다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창설을 하고 지금 통일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통일의 기회가 왔느냐면요. 여러분 아까 90년대 초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공산국가로서 말하자면 고립됐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고립됐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에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그 상황이 어떻게 가속되냐면 2011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이 몇 년생이냐면 1984년생입니다. 지금도 나이가 어리죠? 36밖에 안 됐죠? 저 정권 잡았을 때 몇 살입니까? 저 때 27살짜리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야말로 어린애가 저렇게 그냥 아직 사진이 제가 잘 골랐죠, 그죠? 살이 오동통했죠.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친구가 경험이 없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그가 펼치는 그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김정일 시대의 그 능수능란한 모습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그 정책으로 갑니다. 고립되는 길로 가요. 그게 바로 북한의 핵 개발입니다. 막 사정없이 핵실험을 해야 됩니다. 김정일 시대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통틀어서 핵실험 한 번 했는데요. 김정은이가 5번 합니다. 그냥 막 거침없이 나가니까 여러분 그것이 뭘 만들어냈냐면 북한을 완전히 북한을 고립에 떨어지게 고립을 자초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그죠? 제재와 소위 압박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재와 압박은 김일성이 맞이했던 1991년도의 그 상황보다 더 혹독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죠? 여기는 뭐냐면 중국마저도 북한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외부 정보에 노출되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뭐 이러면서 의식이 지금 아주 개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북한 정권은 진짜 외환이랄까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91년도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던 그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거냐 이 말입니다. 또다시 반복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기회가 다시 왔는데, 그래서 그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문현진 회장이 선언한 게 뭐냐면요, 발표한 게 뭐냐면 바로 코리안 드림입니다. 문선명 총재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문선명 총재가 하던 일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원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은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지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의 급변사태가 온다든지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정은이가 나 포기할 거야, 통일하자고 해도 김정은이가 내가 체제를 포기하고 나만의 우리 북한을 갖다 바칠게 하면 우리 통일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봐서는 야 거지 깽깽이 같은 놈들 니들하고 우리 못 살아 걷어찰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통일의 기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온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도 힘들어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북한에 마스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줄 서서 사기 힘든데 북한에 뭐가 있겠어요?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10중 8구 갔죠. 근데 걔들이 지금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바람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왜? 없대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죠? 그런 상태예요, 지금.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내일 아침 당장 북한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요, 우리는요,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요. 이 공감대가 없으면요, 통일의 기회가 와도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통일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문현진 회장이 지금 펼치고 있는 운동이 통일을 실천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 운동의 비전이 뭐냐? 바로 이 코리안 드림입니다. 이 코리안 드림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통일 비전이고 또 국제사회조차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리안 드림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성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국방성에서도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반도 관련한 유일한 추천도서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해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문현진 회장이 당시 문선명 총재가 이루지 못했던 그 통일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을 창설해서 2012년부터 다양한 운동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결국 국제사회의 통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여기 세 가지로 써놨습니다만은 세계인이 참여하는 통일문화운동, 그 다음에 민간주도의 생활형 통일운동, 이 세 가지 분야인데요. 첫째는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남북 통일, 한반도 통일 문제를
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북핵 문제를 통일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적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운동을 저희가 이런 다양한 국제 회의 학술 활동을 통해 갖고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는 단체도 없을 겁니다. 나가보세요. 어디 이런 통일 운동하는 단체가 있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단순하게 핵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전개되고 있죠? 비핵화. 근데 문현진 회장이 그 핵 문제만을 해결하고 들려면은 이 문제가 오히려 더 꼬인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통일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해야 되고 지금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작년 2월 28일 날 여기 한국에서 여기 서울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를 그 헤리테지 재단 창설자인 에드윈 풀러 박사가 미국의 그 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칼럼을 썼어요. 공개 칼럼을 썼는데 문현진 회장의 그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적 정책을 움직이는 일을 문현진 회장이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박수 한번 안 치시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세계 시민사회, 세계인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류입니다. K-pop 뭐 이런 거. 그렇죠? 문화의 힘. 굉장히 강력하죠? 그 문화의 힘을 움직여서 통해 가지고 국제적인 통일 공감대를 만드는 캠페인이 원K, 원코리아, K가 코리아입니다. 원K 글로벌 캠페인인데요. 저희가 여기 한국의 그 세계적인 K-pop 가수들을 동원해 가지고 통일의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원드림 원코리아라든가 이 네 곡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또 만들 겁니다. 요즘엔 트로트가 유행이죠. 그래서 트로트를 가지고 통일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통일의 노래의 장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한 콘서트를 2015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하이 월드컵 경기장, 또 한 번은 필리핀 마닐라, 또 지난 3월 1일이라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간단체로선 최초로 이런 원K 콘서트, 통일 콘서트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K 글로벌 캠페인이고요. 아마 이것도 민간사상 이렇게 통일운동을 문화를 통해서 펼치는 데는 저희가 유일할 겁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통일운동은 물론 이런 이 정책을 결정하는 무슨 정치 지도자들도 해야 되고 학자들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화 예술인들도 앞장서야 되지만 누가 앞장서야 되냐면 우리가 앞장서야 돼. 우리가 풀뿌리 통일운동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풀뿌리 통일운동을 지금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시피요. 그리고 이런 그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코리안 드림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런 전 국민을 교육시켜 가지고 지난 8월 15일 날 그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킨텍스에서 저희가 통일실천축제 한마당을 했는데 약 2만 명의 우리 통일을 실천하는 회원들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초청하신 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 왜 하느냐 하면요. 왜 문현진 회장은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도 해야 되지만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해야 돼요. 마치 3.1운동 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3.1 독립운동을 펼쳤듯이 지금 우리는 전 국민이 일어나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고 그 통일의 꿈이 국제사회가 알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동포들까지도 우리의 소원이 코리안 드림 비전을 중심한 통일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1K 글로벌 캠페인을 비롯해서 이런 메모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 통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이 코리안들이 확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리안 드림이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이 되게끔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 운동을 하는 일을, 국민적 공감 운동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북한에 메아리 칠까요, 안 칠까요? 치죠. 여기 여러분, 한국에 지금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돈도 붙이고 전화도 하고요.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 이런 거를 우리보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더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통일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기가 북한에 여러분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뜨거운 동포회로 통일을 준비할 때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맘먹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우리 문 박사님의 가장 좋아하는 슬로건이 이겁니다. 문현진 회장의 슬로건이. 그래서 이 꿈을 여러분, 이 코리안 드림의 꿈을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확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8월 15일 날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8.15가 왜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8.15는 해방과 더불어서 온전한 자주독립 국가, 코리안 드림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해방과 더불어 실현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분단이 됐어요. 통일을 통해서 그 꿈을 다시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8.15 광복절을 코리안 드림의 날로 기념하고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통일운동의 선각자로서 나서주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